네, 오늘 저는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6장 내용에 기반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정의와 역사적 역할,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비교, 그리고 리버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제기한 한계와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6장은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테마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지난 시간 5장에서 특권 계급의 도덕적 불의를 보았다면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비특권 계급에서 도덕적 불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리버에 따르면 이 모든 사회적 불의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모순은 단 하나의 이유로 귀결됩니다. 바로 인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전제를 오늘 발제 시간 동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노동계급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도덕적 냉소주의와 평등주의적 이상론의 결합입니다. 평등주의적 이상론은 평등을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도덕적 냉소주의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사회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과 도덕도 사실은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가난한 노동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이와 같은 신념이 특권 집단의 불의를 숨기고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임을 간파했던 것이죠. 이처럼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배구조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의 도덕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 냉소주의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프롤레타리아가 마르크스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는 이것이 필연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상이 혁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골매대로 골마있던 당시 사회의 기폭점이었을 뿐이죠. 마르크스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평등입니다. 이것을 위해 폭력혁명, 일시적 독재,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합니다. 이 순서가 된 이유는 왜냐하면 지배계급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혁명 후에 잔존 세력을 짓누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한 독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계급과 국가가 소멸한 공산주의 사회를 완성하며 그 후에는 다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사회의 완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등함이 그 어느 계급보다 간절했던 프롤레타리아에게 마르크스주의는 너무도 매력적이며 완벽하고 이상적인 이론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적 세계관과도 매우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억압받는 약자를 위한 정의와 부자 및 권력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성경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자본과 비판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반대되는 묵시록적 세계관을 공유하며 프롤레타리아의 궁극적 승리를 신봉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동조자들에게 미래의 완성된 유토피아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둘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득권의 계급 이기주의가 위선형이었다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이기주의는 자신들이 인류 구원의 절대선이라는 독단적인 사명을 가집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자리에 바로 프롤레타리아를 놓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버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해서 어떻게 보았을까요? 앞서 말했듯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분노에 대해서 그 필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에 대해 느끼는 바를 자본주의를 향한 냉철한 시선과 그리고 도덕적 냉소주의에 대한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입니다. 마르크스는 불의 자체가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보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리버는 인간의 악이 고질적인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원인 하나가 나머지 세 항목들을 또 모두 설명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평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프롤레타리아는 그들 스스로를 절대 선의 구원자로 보았지만 리버는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현재 기득권층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앞서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일시적 독재 이후에 국가와 계급이 소멸하면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앞서 2장에서도 등장했듯이 이미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상황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지적했던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자신들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실패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수많은 국가와 그 지도자들의 비참한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유토피아의 지상화입니다. 당시 프롤레타리아에게 마르크스주의는 대단히 합리적이며 계획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 또한 일련의 과정만 거치면 지상에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낙관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리버는 이러한 점을 날카롭게 간파하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상에 완벽한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역시 앞서 말했던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혁명의 방법론적 문제입니다. 리버는 앞서 4장에서는 사회적 문제에서 때로 강제적인 힘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말한 바 있지만 동시에 폭력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비도덕적 권력을 낳고 도덕적 냉소주의와 결합하면 이것이 극단화되어서 윤리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이어질 7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역할은 시급하고 필연적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명의 한계들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그 문명의 진정한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이 질문처럼 이들은 부르주아의 안일한 낙관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의 중대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대사회가 맞게 될 재난을 예언하는 유일한 계층이자 잠재적 구원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장 정의로운 해결책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폭력혁명이 역사를 구원할 필연적 과정이라고 믿었지만 리버는 이 역시 인간의 죄성과 오만이 낳은 위험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기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과 사회에 불의는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불의와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절대 선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메타 인지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